과거 냉전 체제를 구축하고 세계를 구축하고 전 세계를 양진영으로 갈라놨던 미국과 소련은 경제, 문화, 사회, 외교,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던 인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술 개발을 두고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소련의 붕괴 이후에도 우주를 향한 전 세계의 열망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른바 우주산업이 국가 간 패권을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우주 대항해 시대에 대한 여러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군사적 활용에 대해 전 세계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최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의 의견 다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이 일에 대해 발언해주세요. 저희는 매우 억울한 입장입니다. 저희는 그저 우주 공간의 세계적 평화를 위해 우주 대량 살상 무기에 관한 안보를 결의하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의견을 낸 것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이미 있는 1967년의 우주 조약의 내용과 흡사한 조약을 여러 다른 나라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우주 평화에 대한 토대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우주 패권을 욕심내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공동으로 작성한 안보리 결의안은 인류에 대한 핵 재앙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우주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 평화의 영역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일본은 몇몇 상임이사국들이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묵살하는 결정을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네, 러시아 측 먼저 발언해주세요. 하지만 미국은 그 이후 저희 측에서 제안한 우주공간 군비 경쟁 금지 결의안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명분상으로는 우주에 어떤 방식과 종류의 무기도 배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진짜 속내는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여 군사대결의 장으로 만들어 우주 패권을 장악하려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주를 군사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9년 우주군을 창설하여 우주를 군사적 작전의 새로운 영역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주 군사화의 위험을 무시하고 자국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욕망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우주 공간은 인류 전체의 공동자산이며 평화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안전을 중시하며 글로벌 협력을 통해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도는 보유한 인적 자용을 활용해 독자적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인도의 이공계 대학들은 미국의 대학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들은 인도의 인적 자원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뛰어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도 인도 인재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인재들이 인도에 들어와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한다면 이는 여러분들의 안보에 큰 위협이 있을 것을 권고합니다. 네, 각 나라의 입장 잘 들었습니다. 우주 군사화에 대한 각 나라들의 이해관계나 의견들이 계속 대립한다면 앞으로 우주 공간의 평화에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혹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관련된 내용 외에 더 하실 말씀 있는 국가 있습니까? 저희도 우주군사화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저희는 북한과 현재 실질적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으며 3일 뒤인 30일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자행하며 한반도의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초부터 1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우려할 만한 속도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군사기술의 범위를 우주 공간으로 확장시키며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한국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단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사 정찰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사전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을 뿐더러 국제적 법규도 준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찰 위성 발사를 놓고 도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저들의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환이라고 짓거리면서 공격 편대군 비행 및 타격 훈련으로 맞대응하였습니다. 섣부른 언행 한마디도 극히 엄중이 될 우리의 주권 행사 영역을 전쟁 무기로 감히 위협해 나선 것은 분명 자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도발 행위이며 우리가 경로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국권 침해 행위, 용서 못할 불장난입니다.
아닙니다. 북한의 경우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국제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주권보호니 뭐니 하며 계속 정찰 위성을 쏘아올리면 저 입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만 문제 삼는다라고 반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위협을 끼쳐 제재를 받아온 북한이 순수하게 군사 정찰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는 믿기 힘듭니다. 저희도 한국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국제법을 무시한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 기술 지원 또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저희 중국 측은 북한과의 우주 개발 지원에 대해 비난받을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북한과의 모든 협력은 국제법과 유엔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엔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 국가는 평화적 목적을 위해 기술을 개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기본 원칙으로 북한 역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주 개발은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니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하고자 합니다. 북한과의 협력도 이러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묻겠습니다. 미국은 우주 공간의 평화를 위한다고 하면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 조약에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미국이 CTBT 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기에 미국의 핵실험 목적이 우주 군사화를 위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과 서방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타당한 대응으로 비준을 철회한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비준한다면 우리 러시아 또한 조약 비준 상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미국이 진정 우주 군사화를 반대하고 전 세계를 넘어선 우주 공간까지의 평화를 위한다면 CTBT에 비준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니 그것은 자자 그만하시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다루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무기 조약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증가한 전쟁에서도 다양한 우주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국가 차원이 아닌 기업과 국가 간의 갈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지구를 시로 지배하고 있는 테러 단체 하마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페이스 X의 일론 머스크가 통신이 파괴된 가자지구에 지구 저궤도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지원함으로써 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저희 이스라엘 안보에 크게 위협을 주었습니다. 한 기업 또는 그 총수가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가 간의 전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스페이스 X는 민간 우주 산업의 선두주자로 우주 발사체 기술은 탄도미사일과 유사해 그 기술의 핵심 또한 전쟁 중인 나라에 제공하거나 유출된다면 이는 무기 수출 통제법 위반이고 국제적으로 크게 규탄받을 것임을 충고하는 바입니다. 1967년 국가 간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우주조약 제6조에서 비정부 주체에 관한 언급이 있었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는 거의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스라엘은 적어도 전시 상황에서 스페이스 X와 같은 민간 기업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직간접적인 품목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국제적 조약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저희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인터넷 공급 목적이 아닌 러시아 해군 함대의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 크림 반도 해안 근처의 스타링크 위성 통신망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폭발물을 장착한 우크라이나 잠수함 드론이 저희 러시아 해군 함대에 접근하여 폭발하였다면 이는 분명 저희 러시아에 큰 피해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기업에서 지원해준 스타링크로 인해 국가 간의 전쟁이 판도가 뒤바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기업이 전쟁에 계속해서 개입할 경우 저희 러시아도 이에 맞게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나 기업들을 제한하는 국제적 조약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은 스페이스X라는 기업의 특수성에 의해 생긴 문제이고 만약 그와 관련된 국제적 조약이 생긴다면 기준 또한 모호해질 뿐더러 결국 또 각국의 이익이 가도록 기업들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업들에 대한 국제법이 아닌 기업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국가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왜 저희한테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희는 이윤 추구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늘 하던 대로 모두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특정 국가의 부탁을 이유로 다른 국가의 서비스를 막고 특정 국가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불평등 아닙니까? 저희는 특정 기술을 악용하는 국가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지 저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쟁 중 국가들에게 도움을 줘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기술을 사용해서 라디오나 TV를 볼 수 있고 전쟁 소식을 빨리 전할 수도 있었어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이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희를 미국이라는 강대국 그 자체로 보시는 건 아닌가요? 저희는 국가가 아니라 많은 나라의 투자가 들어간 다국적 기업, 즉 개인입니다. 저희 회사 내에서도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저희는 특정 국가에게 치우치지 않고 하던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이 저에게 최선의 대처였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이 상대하는 적은 무장단체 하마스로 이들에게 책임을 물 수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 기술이 알맞은 용도에서 사용될 수 있게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쟁 시 스타링크를 비롯한 고급 품목을 지원하는 목적, 용도, 범위, 대상 등을 명확히 밝힌 매뉴얼을 만들고 사전에 허가된 보호단체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즉시 지원을 처단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주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간의 관계가 이해관계가 중요해졌습니다. 여러 나라들 중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일본 측 발언해주세요. 네, 우리 일본은 정부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우주 기술을 활용한 우주 산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예로 일본 정부와 작사, 그리고 미쓰비시 전기와 넥 등 다양한 민간 기업들의 협력 주체로 한 휴즈 이상헌법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미국 GPS 시스템 우전에서 대피한 독자적인 위성 GPS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고 더 다양한 큰 우주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으로 우주 산업을 발전해 나가는 뉴스페이스 산업은 자국의 우주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뿐더러 국가가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겨 국제 질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생길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영향력이 생긴 주체가 생겨 이에 따른 국가 간의 합의가 필요하겠네요. 이처럼 요즘은 국가나 기업, 개인이 가진 기술이 권력이고 힘이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한 우주기술 특성상 나라 간 기술과 권력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저희 한국을 대상으로 걸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기억하시나요? 해당 규제로 인해 사정거리 180km, 탑재 중량 500kg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었고 4번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계속해서 미사일의 사거리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민간 우주 발사체 역시 한미 미사일 지침의 대상이 되는 ICBM용 탄도미사일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었고 거기다가 손쉬운 고체 연료 대신 더 어려운 액체 연료 엔진 개발에 매달려 했으며 군용으로 개조할 수 없어 군용 로켓단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은 저희가 미사일과 관련한 기술 이전 및 부품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으로 확립된 지침이고 지금 현재 폐기되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미국 측은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측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ITAR, MTCR과 같은 수출 통제 정책에 한국을 포함시켜 우주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휴전 중이긴 하나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반복되는 군사 연습으로 양국 간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과 우주 기술 개발은 더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와 조약들로 인해 기술을 개발하고 위성이나 외국의 위성을 발사하는데 일종의 족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MTCR 체제 이전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 8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ITAR에 속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도는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나라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불합리적인 체제, 더 이상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현재까지 당신들이 막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ITAR을 탈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우리가 ITAR에 속하지 않는 것은 2009년 미국과 체결한 TSA 때문입니다. TSA는 미국의 기술이 인도의 상업적 위성 발사체에 사용될 때 그 기술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민감한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TSA의 제5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각자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기술 보안 계획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인도는 우주 기술에 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양국 간 협정을 통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였기에 우리는 ITAR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협정 체결 이후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력이 증가하였기에 더욱이 예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러한 규제와 체제들이 대한민국과 같은 여러 국가들의 우주기술 개발에 저희를 우려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들이 속해 있는 MTCR과 ITAR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는 세계평화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지금 ITAR에서 탈퇴한다면 미국의 미사일과 우주기술이 대한민국에 수입될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북한과 휴전 상태라는 점, 우리와 적대적인 러시아,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이러한 나라들의 많은 반발을 유발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 또한 이 체제를 탈퇴해서 결과적으로 세계평화는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술이 군사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동안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우주기술 지원, 공동개발과 같은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한국은 우주기술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과 압박을 문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미국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한국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2012년 미 의회를 통과한 울프 개정안은 미국과 중국 간의 나사 및 미국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우주 관련 단체가 중국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도입 이후 미국의 많은 우방국들이 중국과의 우주 협력을 중단했고, 그 결과 중국은 국제 우주 협력 프로젝트에서 해제되었고 독자적으로 우주 개발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ISS 참여를 적극적으로 막아왔습니다. ISS는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 캐나다가 참여하는 국제 프로젝트로 다자간 협력의 성지이지만 중국은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중국을 국제 우주 사회에서 고립되도록 만들고 중국이 국제 협력을 통해 우주 개발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국제 우주 협력에 있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평화적 우주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자국의 우주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행위가 국제사회 협력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단순히 외교적, 기술적인 이유로 소외시키기 위해 중국을 견제하고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평소 중국이 국제적으로 MTCR, ITAR에 속해 있지 않아 군사적 우주와 관련된 위협이 우려되고 기후협약과 같은 세계평화를 위한 협약을 맺을 때 참여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울프 개정안도 만들고 ISS에서도 제외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은 아주 높은 수준이고 전 세계 우주 기술 발전과 평화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점들이 개선된다면 우리 또한 함께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주 대항해 시대의 우주 공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주 공간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 나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위협하고 차지하는 갈등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주 공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우주 탐사 기술을 보유한 특정 국가만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 아닌 국가, 기업, 단체 등 여러 국제사회의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주는 끝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은 다양하고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우주기술과 이에 따른 각국의 입장 차이에 의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국제정치 동아리 임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치랑 뭐였더라? 얘들 고생했어. 배치랑 무기랑 합쳐져서 맥이라고 해요. 상황이가 힘들어가지고. 살짝 이 정도면은 사진 한방 찍고 끝나자. 진짜 고생했어. 그니까. 아니 이거 잘하는구만. 아, 꺼져서 준 거야? 하자라고 된 거야? 꺼져서 준 거야?